교실은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불안한 에너지로 들썩였다. 그의 존재는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코트는 살짝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회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용한 지혜의 불꽃이 반짝였다. 그는 한 팔에 종이 더미를 끼고 있었고 한마디 말 없이 그것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학생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가 갑작스러운 시험을 발표했을 때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거워졌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다. 아무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교수님의 침착한 태도는 그들의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각 학생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며 보이는 것을 적으라고 지시했다. 학생들은 종이를 뒤집으며 복잡한 질문이나 어려운 문제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것을 발견했다. 하얀 종이 한가운데에 검은 점 하나뿐이었다. 교실에 혼란이 퍼졌다. 몇몇은 그 점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다른 이들은 과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급히 필기를 시작했다. 교수님은 앞에 앉아서 손을 모으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관찰했다. 학생들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였다. 어떤 이는 긴 문단을, 어떤 이는 짧은 설명을 적었다. 그 검은 점은 그들의 초점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작고 선명하며 무시할 수 없는 점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흠처럼 보였고 하얀 종이의 순수함을 방해하는 표시였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상징으로 보았다. 실패, 불완전함, 혹은 심지어 신비의 상징일지도 몰랐다. 몇몇은 점의 위치를 분석하며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의미를 계산하려 했다. 교실은 펜의 부드러운 긁는 소리,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집중된 사고의 무게로 가득 찼다. 시간이 흘렀고 교수님은 종이를 걷었다. 그는 천천히 그것들을 훑어보며 아무런 판단도 드러내지 않았다. 다 끝난 후 그는 일어나 교실을 향해 말했다. 그의 말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다. 그는 모든 답변이 검은 점을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 크기, 모양, 위치. 어떤 이들은 그 의미에 대해 정교한 이론을 펼쳤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그 특징을 나열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그 점을 둘러싼 하얀 종이에 대해 쓰지 않았다. 종이를 지배하는 광대한 빈 공간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며 그 관찰이 학생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서서히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시험이 점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관점에 관한 것이었다. 작은 검은 점이 그들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았지만 깨끗하고 열려 있으며 가능성으로 가득한 하얀 종이는 무시되었다. 그는 인생이 이 종이와 같다고 말했다. 아름다움, 친절, 조용한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작은 어두운 점에만 집중한다. 놓친 기회, 재정적 부담, 고통의 순간. 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끌리며 결점을 확대하고 축복을 간과한다고 말했다. 한마디의 거친 말은 따뜻함으로 가득한 하루를 가릴 수 있다. 작은 좌절은 몇 주간의 진전을 흐릴 수 있다.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초기의 혼란은 점차 내면의 성찰로 바뀌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그는 인생의 하얀 공간을 채우는 수많은 선물을 묘사했다.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뜻함, 익숙한 노래의 위로, 낯선 이의 순간적인 미소. 이것들이 존재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너무나 쉽게 잊힌다고 했다. 이 교훈은 학생들에게 깊이 와닿았다. 한 학생은 아침 식사를 급히 먹으며 신선한 빵의 맛이나 새벽의 고요를 음미하지 않았던 아침들을 떠올렸다. 다른 학생은 걱정에 잠겨 보낸 저녁들, 옆방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를 무시했던 때를 떠올렸다. 교수님의 말은 생생한 그림을 그렸다. 인생은 문제의 합이 아니라 그 선함의 광대함이었다. 검은 점, 질병,
상실, 갈등. 현실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작았다.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놓치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조용한 열정이 담긴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관점이 사고뿐 아니라 건강, 행복, 회복력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마음을 훈련시켜 하얀 공간을 알아차리면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공원에서의 산책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감사하는 순간은 절망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 학생들은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 간단한 교훈이 깊은 무언가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변한 모습으로 교실을 떠났다. 교수님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얀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한 명은 집으로 가는 길에 발밑의 낙엽 소리에 기쁨을 느꼈다. 또 다른 이는 함께한 식사의 따뜻함,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결을 상기시키는 순간을 음미하기 위해 멈췄다. 그 교훈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을 재구성하며 머물렀다. 날이 주로 바뀌며 학생들은 교수님의 지혜를 간직했다. 도전이 닥쳤을 때 마감일을 놓치거나 관계가 긴장되거나 의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흰 종이를 떠올렸다. 그들은 좋은 것을 찾았다. 귀 기울여주는 친구, 영감을 주는 책, 깊은 숨에서 오는 조용한 힘. 검은 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삶의 광대하고 아름다운 확장 앞에서 작아졌다. 교수님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며 조용한 통찰을 나눴다. 그는 흰 종이의 교훈이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것을 헤쳐나가는 도구임을 알았다. 그는 학생들이 더 많이 미소 짓고 기쁨의 순간에 머물며 새로운 용기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았다. 검은 점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더 이상 종이를 정의하지 않았다. 그 교훈은 교실을 넘어 퍼졌다. 한 학생은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이를 공유했고 친구는 하루의 작은 기쁨, 따뜻한 차 한 잔, 동료의 친절한 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다른 학생은 일기에 일을 적으며 감사가 외로움의 아픔을 어떻게 완화했는지 되새겼다. 그 아이디어는 뿌리를 내리며 조용히 삶을 변화시켰다.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그림자 대신 빛 속에서 살아가는 선택에 관한 것이었다. 몇 년 후,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진 학생들은 여전히 흰 종이의 교훈을 간직했다. 어려운 순간에 그들은 교수님의 말을 떠올리며 좋은 것을 찾았다. 한 어머니는 스트레스 가득한 날 속에서 아이의 웃음에서 위안을 찾았다. 한 노동자는 긴 출퇴근길에 잠시 멈춰 바람을 느꼈다. 의심에 직면한 예술가는 앞에 놓인 빈 캔버스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검은 점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다. 교수님의 간단한 시험은 길잡이 빛이 되었다. 삶의 아름다움이 그 결점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빛이었다. 흰 종이를 보기로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행복뿐 아니라 힘, 평화뿐 아니라 목적을 찾았다. 불완전함이 있는 세상은 여전히 경이로운 곳이었고 그들은 그 빛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